안녕하세요. 더나운서입니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에 없던 대변혁을 맞이했습니다. 팬데믹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20년 가까이 앞당겼으며 그 변화를 몸으로 크게 체감할 정도입니다. 2022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다가올 미래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세계미래보고서 2022 메타사피엔스가 온다는 글로벌 미래 연구기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회장 제롬 글렌과 한국 지부 박영숙 대표가 쓴 책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래를 바꾸고 있는 핵심 기술들과 그 기술들이 가져올 사회 및 산업 변화, 일자리 문제 등을 다룹니다. 매년 출간하고 있는 시리즈 책인데 올해의 키워드는 메타사피엔스인데요. 메타사피엔스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재편된 세상을 살아갈 신인류를 지칭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의 우리인 메타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맞이할 눈에 띄는 변화들 6가지 메타 트렌드 중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로봇의 등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를 기억하시나요? 눈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딥러닝 기술의 알고리즘이 탑재돼 상대방의 표정, 말, 리액션 등을 기억하고 그에 맞춰 반응해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이었죠. 그런 소피아에게 그레이스라는 휴머노이드 간호사 로봇 동생이 생겼는데요. 체온과 같은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여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며 간단한 운동과 명상 수련을 통해 요양시설의 노인들을 보조해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립되었던 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며 현재 대량 생산을 위해 주문을 받을 정도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도와주는 입는 로봇인 엑소스켈레톤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되어 금속 뼈대였던 엑소스켈레톤은 최근 부드러운 섬유 기반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하반신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간과 로봇과의 사랑도 보편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봇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을 두고 비웃지만 의외로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성인이 채팅만으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상대와 채팅을 하면서 마음 교감을 하다 보니 사랑에 빠진 것이죠. 이른바 사이버 여친입니다. 실제 채팅 앱에서 만난 사이버 여친에 8천만 원을 송금할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맞춤 AI로 설계된 OS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공감해주는 말 상대가 되어주며 정신적 사랑은 물론 이제는 기술적으로 육체적 관계까지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한 로봇 회사는 인도의 성교육서 카마수트라의 채비 64개를 재현한 섹스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남성 로봇, 여성 로봇 모두 있으며 파트너의 소리나 체온, 자극에 반응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 우리는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합니다. 요즘 레스토랑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서빙 로봇에게 음식을 받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8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1년 사이 직원을 둔 사장은 17만 명가량 줄었고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은 6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장들은 최대한 사람 대신 로봇을 두려고 하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과거 3차례의 산업혁명을 거듭하며 인류는 생산성의 혁신을 이뤘습니다. 그처럼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인간은 일자리 걱정을 했지만 늘 소멸하는 일자리 대신 새로운 일자리들이 탄생했습니다. 마차를 몰던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지만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 파생된 일자리는 마부의 수보다 많았죠.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로 일자리의 지각 변동은 있을 테지만 결국 사라지는 일자리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는 바로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소수의 권력자가 로봇을 장악할 것이다와 같은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일 텐데요. 우리는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렵고 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악당 울트론이 전세계 인터넷을 장악하였고 천재 과학자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로봇 군단들을 해킹하여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죠. 토니 스타크의 중앙집중 방식의 네트워크가 뚫려버리자 거대한 위기가 온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탈중앙화 자치 조직에 의해 작동됩니다. 탈중앙화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죠. 앞서 설명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의 경우 소수 경영진이나 특정 단체가 로봇의 인공신경망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중앙 집권적으로 소유했던 아이언맨 로봇들과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로봇의 육성과 성장은 모든 회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건전한 방향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AI 메타버스입니다.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2021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미래 트렌드입니다. 메타버스란 말은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개념 이해가 쉬운데요. 첫 번째 메타버스의 유형은 증강현실입니다. 영어로는 AR,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현실 세계 위에 컴퓨터로 만든 그래픽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게 포켓몬고입니다.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에 디지털 정보 또는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오버레이합니다. 카메라 앱 스노우도 AR 기술을 활용한 예이죠. 향후 증강현실의 미래는 스마트 글래스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안경 형태로 렌즈를 통해 보이는 현실 세계에 CG를 입히면서 AR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현 단계에서의 AR 기술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인데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갖다 댈 필요가 없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모든 시야가 AR 적용 대상 범위가 됩니다. 시야 안에서 뉴스가 나오고 내 시야에 사물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어 나타납니다. 산업용 창고 같은 물리 공간에서 사물을 비추면 사물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어 나타나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의 유형은 라이프 로깅입니다. SNS에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을 기록하고 남기는 행위를 라이프 로깅이라 합니다. 현대인들은 비대면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을 통해서 남다른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만족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날마다 피드를 올리고 더 많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삶을 기록하는 방식은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기록한 정보뿐 아니라 위치 정보, 생체 정보, 운동량, 수면 시간을 자동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내 정보들은 디지털 공간에 나만의 색깔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개인은 플랫폼 안에서 라이프 로깅을 통해 새로운 유니버스를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의 유형은 거울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의 모습을 복사하듯이 만들어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현실 세계의 정보를 반영한 세계를 거울 세계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 환경이 그대로 투영되는 가상세계입니다. 구글 어스나 네이버 맵의 스트리트 뷰 같은 온라인 지도나 길 안내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가상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되는 것을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배달 앱도 거울 세계에 속합니다. 네 번째 메타버스의 유형은 가상세계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현실과는 다른 특정한 시대, 환경,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아바타가 필요하며 현실과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캐릭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의 나의 아바타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오늘날은 한 명의 사람이 현실 세계와 여러 개의 메타버스를 동시에 오가면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보여줍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소심한 사람이 익명성이 주어지는 블라인드의 가상세계에서는 상사를 욕하는데 가감없는 파이터 기질을 보입니다. 성실한 모범생이 소환사의 계곡에서는 남의 부모를 욕하는 패륜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현실에선 마땅한 직업도 없는 백수지만 게임 세상에서는 서열이 높아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관심을 받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생활하는 건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들을 보면 사실 대단한 기술이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을 앞둔 시점에 메타버스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활동, 즉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10년 전인 2011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SNS의 역기능을 언급하며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로 회자돼 SNS를 비판하는 데 쓰여졌지요. 하지만 지금은 SNS는 돈과 직결됩니다. 잘 갖춰진 SNS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이들은 가상세계에서 돈을 법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허세 부리고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합니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좋은 아이템을 주어 유저에게 판매하는 것은 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기능이 진화합니다. 아이템 거래는 NFT, 즉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됩니다. 또 게임 세계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책 세계미래 보고서 2022 메타사피엔스가 온다와 함께 로봇과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예상해왔고 어쩌면 과거부터 늘 해왔던 기술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이러한 기술들이 경제, 즉 돈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높아지고 비선호 직업에 대한 인기가 더욱 떨어지자 로봇의 등장이 본격화되었으며 가상세계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가상세계가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닌 돈을 벌 수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늘 새롭고 신기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 모두가 우리의 미래는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그 자체보다 사회 문화적 변화와 배경이 기술과 어떻게 융합될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미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